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을 위한 국회 청원에 돌입했지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탄핵 정국 속 올해 상반기까지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커 주요 현안에서 밀리고 산업은행 회장이 오는 6월 임기가 끝나는 것도 변수입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이 추진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지역 각계각층이 국회를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국회 청원 카드를 꺼냈지만 앞으로 여정은 험난합니다. 부산상이 양재생 회장입니다. 담담한 마음에 시장님과 함께 국회도 찾아가 봤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지방 발전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국회 청원 이후 30일 이내 국민동의 5만 명을 얻으면 청원안이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 2, 3 내란 사태 이후 탄핵 정국,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고 조기 대선 가능성도 높아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 현안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산은본사 부산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핵심 정책인 만큼 연속성에 힘을 얻을지도 의문입니다.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의 임기가 오는 6월에 끝나는 점도 변수입니다. 강 회장은 조직 개편을 통해 전국 영업점을 총괄하는 지역성장 부문을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부산의 남북권 투자금융본부를 새로 만드는 등 본사 이전을 위한 단계를 밟아왔지만 현재는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산업은행 노조도 현재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 반대 여론전에 나서며 부산 이전 백지화를 공식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여야 정치권이 전략적 결단을 내리도록 전방위 압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관공서 직원이 안전을 위협받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보호 대책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라 시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4일, 60대 남성 A씨가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로 들어섭니다. 마을 해설사 B씨에게 불만을 표현하던 A씨는 B씨 등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B씨는 여러 곳에 부상을 입어 열흘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다른 직원도 흉기에 이마 등을 다쳤습니다. 달아났던 A씨는 범행 당일 경찰에 자수했고 사상경찰서는 지난달 31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이처럼 관공서 직원의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리거나 직접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금정구청 민원실에서는 50대 남성이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다 체포됐고 2023년 5월에는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남성이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자체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모두 제각각 다른 상황. 더불어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안전보안관이나 비상벨과 바디캠 등 안전장치는 실효성이 부족해 전문 안전요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부산지역본부 추승진 정책부장입니다. 제복을 입은 청경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게 예방 효과가 되고 함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급한 거는 공직사회 민원행정 서비스의 구조를 주민 편의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의 안전요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산 확보가 어려운 기초지자체가 아닌 시와 정부 차원에서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지난해 시공사들의 외면으로 유찰됐던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재공모에서 건설사 3곳이 응찰하면서 다시 추진됩니다. 하지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즉 간접비 지급이 불투명해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강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총 사업비 2,361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서구 남부민동 부지의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약 6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신축 건물을 건립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11월 첫 공모에서는 공사 기간이 39개월로 설정됐지만 시공사들이 기간이 너무 짧다며 응찰하지 않아 유찰됐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이번 재공모에서 공사 기간을 최대 50%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해 최장 5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HJ중공업, 대보건설, 한월 ENC 등 3개 건설사가 응찰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이 늘어날 경우 필연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부산시는 이 간접비 지급을 명확히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총사업비 협의를 하면서 증액이 몇 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물가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현재는 협의가 다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사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증액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현장 운영비와 인건비 등 간접비 증가가 불가피한데 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시공사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10일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 뒤 5월 말까지 시공사 선정을 마칠 계획이지만 간접비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또다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중국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딥시크를 통한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부산시도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시는 정보 유출 우려에 따라 오늘 행정 내부망에서 딥시크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내부망을 통한 딥시크 사용 현황을 파악했는데 이렇다 할 사용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부산 동아대병원 주차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가 갑자기 돌진해 A씨가 숨지고 승객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의 택시는 주차장 입구를 통과한 뒤 갑자기 돌진해 승용차를 들이받고 수십 미터를 더 달려 주차장 경계석을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A경정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경정은 지난해 4월 28일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50km가량을 음주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뒤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A경정은 지난해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 소청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액의 입시 컨설팅 영업을 한 혐의로 A 컨설팅 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입니다. 이 업체는 학원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건당 수십만 원,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상급 대학 진학 등에 대한 입시 컨설팅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로 오늘보다 아침 기온은 다소 오르겠지만 낮 기온은 3도에 머물러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은 1.3도, 습도는 27%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김상길,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